안녕하세요. 두배등 행복함의 김희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험의 요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우리 인사에서 이제 딱 그 제대로 된 삶을 뽑아야 되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의 요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자리에 맞는 적격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고요. 이제 실적주의, 시험 취급 뽑는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기회균등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 뽑으니까 행정의 능률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의 요건들이 있는데 신뢰성, 그 다음에 타당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가 있는데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도 만약 이 사람이 1등 했으면 다음에도 이 사람이 1등 하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뢰성은 뭐라고요? 일관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당도는 측정 내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관역판 같으면 한가운데 딱 꽂는 거예요. 왜냐면 관역판은 한가운데 맞추고자 하는 거잖아요. 딱 꽂는 거. 그러니까 측정 내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게 타당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관도는 공정한 채점이에요. 공정한 채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시험의 변별력인데 너무 쉬워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딱 변별력 있어야 되고요. 실용도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 실시와 채점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급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보기 힘든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신뢰도와 타당도 요거 위주로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는 신뢰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 평가지표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총을 딱 쏘는데 관역판에 계속 땅땅땅땅 여기 맞아요. 계속 여기 맞는다 치면요. 기본적으로 뭐는 있다? 신뢰성을 있는 거예요. 신뢰성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당도가 없죠. 타당도는 어디에 맞는 거냐면 한가운데 딱 맞는 거예요. 한가운데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신뢰성은 있는데 타당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을 쐈는데 여기 계속 맞는다고요. 땅땅땅땅땅땅 한가운데 맞는다 그럴게요. 그러면 타당도 있죠. 그럼 무조건 또 신뢰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타당도 있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당도가 있다는 건 무조건 뭐가 있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나서 벤더 그림 보시면 돼요. 우리 타당도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신뢰성이 있다라는 건 타당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뢰성은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신뢰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당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신뢰성은 있다라는 내용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뢰성을 측정하는 이제 우리 한번 도구를 한번 볼게요. 방법 보세요. 제시험법 같으면 동일한 대상 집단이 동일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한다. 그럼 복수 실시한다. 종척.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독일어 시험했는데요. 저희 반이 다 컨닝을 한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상상 못하는데 저희 때는 가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 평균이 8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독일어 선생님이 나와서 너희들은 다 구텐 타그냐? 막 독일인이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재시험을 봤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반이 전교에서 제일 잘 봤거든요. 근데 또 시험을 봐서 우리 반이 또 80점 받고 전교 받으면 그건 신뢰성 있는 거예요. 물론 신뢰성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봐서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이 1등, 2등, 3등, 5등, 6등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1등 봤던 애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적 일관성의 시간 흐름 지금 보고 나중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이 친구가 1등, 2등, 3등 뚜루룩 했으면 그 친구도 역시 1등, 2등, 3등 뚜루룩 하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동질 이용법은 실제로 많이 씁니다. 동질, 여러분 질, 내용이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 복수양식법이란 말도 씁니다. 우리 실제로 뭐냐면 책형 다른 거 보죠. A책형, B책형, 가책형, 나책형, 인책형, 제책형. 문제는 똑같잖아요. 배열 형태만 다른 거고. 그래서 내용과 난이도에서 동질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형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책형에서 이 친구가 1등 했으면 맞죠? 제책형에서 1등 하면 이 친구는 이거는 우리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게 동질 이형법이다. 자, 내용은 같은데 형태는 다르다. 아, 책형이 다른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이게 실제로는 이게 조금 차이는 나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동질 이형법은. 자, 이분법 같은 경우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있죠. 시험 문제 20문제가 있는데 이제 20문제가 있는데 1, 3, 5, 7, 9로 해서 한번 10문제를 만들고요. 2, 4, 6, 8로 10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홀스법 문제 만들어도 이 친구가 1등, 이 친구는 3등, 이 친구는 2등 같으면 만약에 짝수로 봐도 1등, 3등, 2등 같은 경우는 아, 신뢰성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분법입니다. 하나의 시험지를 두 개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좀 잘해야 될 게 문항간 일관성 검증법인데요. 자,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내용들도 주로 출제가 가끔 되기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냥 선지로 묻긴 물었는데 조금 더 깊이는 안 물어봤습니다. 이 문항간 일관성 검증법 이거는 시험에서도 적용되지만 보통 설문지 만들 때 많이 써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설문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항간 일관성 검증법에서 크롬바 알파 값이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 이 문항간의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고 구하라는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냥 크롬바 알파 값 문항간 일관성 검증이 있다. 일단 설문지를 한번 보시면요. 설문지가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 1번의 응답률하고요. 2번, 3번 쭉 응답률 있잖아요. 근데 응답률이 뭐 여기는 뭐 50%, 만약에 여기도 50% 이러면 그거는 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50, 40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 무조건 100%고 하나는 0으로 가면 그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문항을 옆으로 쫙 놓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정답률이 있는데 만약 이게 50%, 그 다음에 이게 뭐 40%, 이거 30%, 20% 이런 점면 여러분 잘 보세요. 50, 40, 60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는 0%가 나요. 정답률이. 그럼 이 문제는 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만약 100%가 나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좋은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답률이 한 40에서 60 정도 있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1번 정답률 45, 2번 55, 60, 뭐 45, 뭐 50 이렇게 나오면 문항간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1번의 정답률 50인데 2번 한 40, 그 다음에 3번 한 45, 5번이 빵! 6번 100% 이러면 이제 5번, 6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문항간 일관성은 어떤 검증이다? 횡적 일관성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문제를 쫙 깔아놓고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항간 일관성 검증법 크롬바 알파 값을 본다. 요 내용만 볼수 오늘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험의 요건 한번 봤고요. 이제 신뢰성이란 개념, 그 다음에 신뢰성 측정 방법. 그래서 재작년인가 7급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한번 깔끔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배 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자, 내일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